오케이. 시작해볼게요. 오케이. 안녕하세요. 한국어로 다양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도 1시간 팟캐스트로 준비를 해봤는데요. 저의 이야기 1시간 동안 들을 준비 되셨을까요? 제가 이 1시간 팟캐스트 시리즈를 최근에 그 테마를 정해놓고 상황에 맞게 준비를 했었거든요. 예를 들면 잘 때 듣는 팟캐스트라던가 아침에 듣는 거, 산책할 때 듣는 거 이렇게 상황에 따라 나눠서 팟캐스트를 준비해봤는데 오늘은 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런 팟캐스트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그냥 출퇴근할 때나 집안일 할 때 그럴 때 아무 때나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1시간 팟캐스트의 주제는 회사 생활인데요. 저의 짧은 3년간의 회사 생활 경험을 이야기해보는 팟캐스트가 될 것 같아요. 제가 정말 한국의 전통 그 회사 아니면 사람들이 회사라고 했을 때 많이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의 회사를 다니지는 않았거든요. 저는 스타트업을 다녔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막 정말 한국의 회사 문화라던가 정말 회사 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깊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국인으로서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3년 정도 다녔으니까 그동안에 제가 겪었던 경험들 그런 거 잊어버리기 전에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은 그 주제로 준비를 해봤어요. 여러분들 중에도 가끔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한국의 회사 생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아니면 제가 UI UX 디자인 이라는 걸 직무를 맡아가지고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그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. 그래서 오늘은 저의 직무인 디자인과 한국 회사 생활,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회사 생활 같은 거는 뭐 회사마다 문화도 다를 거고 뭐 나라마다 문화도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냥 사람 사는 거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야기할 뭐 회사 생활에 힘들었던 점이나 재밌었던 점 그런 거 이야기하면 대부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하니까. 그래서 뭐 특별히 진짜 이거 새롭다, 신선하다 이렇게 느낄 만한 건 많이 없지 않을까. 하지만 그래도 또 외국에 계신 분들이 듣기에는 좀 신선한 포인트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좀 다르다 했던 거 있으면 기억해뒀다가 알려주시면 저도 이거는 다른 나라랑 다른 거였구나 하는 거 좀 흥미롭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스타트업 다녔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.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바로 회사에 들어갔거든요. 그래서 2년 동안은 풀타임으로 제가 근무를 했고요. 그리고 1년은 이 팟캐스트를 같이 하면서 하프타임으로 회사를 다녔어요. 좀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그렇게 병행을 하면서 일을 했는데 제가 이 회사 얘기, 저의 회사 경험 얘기는 가끔씩 이렇게 팟캐스트에서 공유한 적이 있어서 아마 오늘 벌써 들었던 내용이에요 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지겨울까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최대한 이야기했던 거는 좀 생략하면서 이야기해볼게요. 제가 다녔던 회사는 스타트업 회사고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회사였어요. 그래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한국어 선생님 일을 쭉 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저는 한국어 선생님으로서 일을 해본 적은 없고요. 대학교 전공도 디자인이었고요.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제품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런 마이크나 뭐 핸드폰 이런 디바이스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이런 것들을 배웠던 게 저의 전공이었고요. 제가 일을 한 분야는 UI UX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게 좀 달라요. UI UX 디자인은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건데 먼저 UX 디자인부터 볼게요. UX 디자인은 웹사이트나 어플 이런 것의 전체적인 설계를 하는 거예요.
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웹사이트를 열었을 때 어떤 페이지가 처음으로 보여야 될지, 그러면 사람들은 여기서 어떤 걸 제일 먼저 봐야 되는지, 그 다음에 이걸 보고 어떤 버튼을 눌러야 되는지, 이 버튼을 눌렀을 때는 뭐가 보여져야 되는지, 뭐 팝업이 나와야 되는지, 로그인을 해야 되는지, 이런 것들의 전체적인 설계를 하는 게 UX고요. UI는 이제 그 설계를 한 거 위에 디자인을 올리는 거예요. 그래서 UX는 건물로 생각하면 전체적인 뼈대라고 생각하면 되고요. UI는 거기 위에 이제 인테리어 같은 것들을 하는 거죠. 좀 더 예쁘게.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이걸 알아볼 수 있을지, 글자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해야 뭐 할아버지도 볼 수 있고 젊은 사람들도 볼 수 있는지, 어떤 걸로 해야, 어떤 색깔로 하면은 사람들이 좀 더 집중할 수 있는지, 그런 거 전체적으로 하는 게 UI 디자인이에요. 저는 그 두 가지를 회사에서 다 했었습니다. 그렇게 했고, 이게 아무래도 전공이랑 UX, UI랑 전혀 다르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 많이 배웠어요. 저 혼자서 배운 것도 있고, 저의 사수, 저보다 먼저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에게 좀 배워가면서 UI, UX 스킬은 회사에서 배운 편입니다. 그래서 디자인 이야기는 좀 뒤에 해보도록 하고, 제가 스타트업을 다녔다고 했잖아요. 스타트업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회사니까 인원도, 사람도 많이 없고, 그리고 뭐 이렇게 잘 잡혀진 규칙이라던가 그런 것도 많이 없어요. 근데 그만큼 되게 자유롭고, 또 저의 일이 좀 그 비중이 커요. 저 한 사람의 그 포션이 좀 커요. 제가 할 수 있는 거. 제가 만든 디자인이 그 회사 전체의 디자인이 된다거나, 그런 좀 비중이 큰 업무들을 많이 맡았습니다. 제가 대학교 때 친구들도 이제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회사를 가지,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걸 지켜보면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나 뭐 취업 준비생들, 취준생들이 목표로 하는 회사들은 보통 대기업 아니면 뭐 중견기업, 이런 곳에 많이 가고 싶어 해요. 근데 이 카테고리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, 먼저 제가 갔던 스타트업도 있고요.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스타트업보다는 좀 더 규모가 있고 사람들도 좀 있어. 하지만 뭐 그렇게 크지 않은 중소기업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고요. 대기업이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아는 그런 곳들이거든요. 예를 들면 뭐 삼성, LG, 현대, 이런 곳들 있죠. 뭐 애플, 구글, 이런 곳들이 다 대기업인데, 이 중소기업, 대기업 그 사이가 이게 너무 크잖아요. 그래서 그 중간 회사들을 중견기업이라고 불러요. 그래서 중소기업, 중견기업, 대기업 이렇게 있는데, 대부분 학생들은 좀 중견기업, 대기업에 가고 싶어요. 아니면 이제 나라에서 하는 회사가 있어요. 공기업이라고 해서 공기업을 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. 공기업, 나라에서 하는 거는 보통 안정적이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공기업을 가거나 아니면 좀 시험을 쳐서 공무원, 나라를 위해 일하는 그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. 근데 저는 사실 대학교 때도 그렇고 특별히 회사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. 정석적인 코스잖아요.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간 다음엔 대학교를 가고, 대학교를 졸업하면은 회사를 가는 거. 이게 대부분 한국인들의 전형적인 그 코스인데, 저는 대학교까지는 제가 선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냥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, 부모님이 대학교는 꼭 가야 된다,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. 그런 말 있잖아요. 대학교는 가야 된다. 꼭 하고 싶은 게 없어도 그래도 대학교는 나와야지 뭐 나중에 어떤 일을 하든지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어른들이 많은데,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고, 저는 이제 고등학생이었고 부모님의 말을 이제 잘 듣는 학생이었기 때문에, 잘 들었나? 아무튼 그런 진로를 선택할 때는 부모님의 그 조언이
조언을 믿었기 때문에 대학교는 갔어요. 근데 이제 대학생이 되고 나서부터는 성인이니까 넥스트 스텝을 생각할 때 이제 저의 의견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그때 회사라는 선택지가 뭐 물론 다들 그렇게 하니까 고민을 하긴 했는데 나는 반드시 뭐 어떤 회사에 가야지 뭐 어떤 회사에 이런 직무로 일을 해야지 하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좀 그려지지가 않았어요.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 모습이. 그게 왜 그랬냐. 제 전공이 디자인이었잖아요. 그래서 혼자서 그 일을 받아서 디자인 일을 해본 경험이 많았어요. 이런 걸 외주를 받아서 한다라고 하는데 뭐 제가 어디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그냥 외부의 일을 제가 받아서 해주는 거예요. 프리랜서처럼. 그런 경험들이 대학교 때도 있었고요. 그리고 저는 대학생 때도 그렇고 졸업하고도 그 회사 들어가기 전에 3개월 동안 쭉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런 기회들이 찾아오더라고요. 예를 들면 저는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좀 오래 했는데 학원 선생님께서 뭐 학원의 로고를 좀 리디자인하고 싶다. 새롭게 만들고 싶다. 너가 만들어줄 수 있겠니?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그 일을 받아서 한 적도 있고요. 뭐 학원에서 쓰이는 문제집, 뭐 워크북 같은 거를 디자인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좀 받아본 적이 있고 뭐가 있었을까요? 회사 간판, 회사가 아니죠. 학원의 간판 이런 것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일 받아서 해봤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뭐야 나 혼자서도 이렇게 일을 받아가면서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회사에 들어가야겠다 하는 생각은 좀 크게 없었고 대신에 프리랜서로 일을 하지 않을까? 좀 여행도 좋아하고 하니까 여행 다니면서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집에서 일을 했었어요. 근데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부모님 집에 살고 있었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지 못한 상태였단 말이죠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의 눈치가 좀 보이더라고요. 집에서 나는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애가 대학교 졸업을 했는데 회사도 안 들어가고 저렇게 집에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좀 회사 이력서도 넣고 있나? 좀 그런 준비하고 있나? 이런 게 되게 궁금하셨을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저도 느끼고 나는 이제 집에서 일을 하는 이 프리랜서로의 그런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 그런 것들이 신경이 쓰이는 거죠. 뭐 친척들을 만나도 그렇고 뭐 다른 친구들을 봐도 다들 뭐 회사를 하나둘씩 찾아가고 하다 보니까 저도 생각하게 된 거예요. 나도 회사를 들어가야 되나? 이런 좀 눈치 플러스 불안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있었어요. 그렇게 한 졸업하고 3개월이 지나고 우연히 친구로부터 문자를 받게 됩니다. 제 대학교 친구인데 그 친구는 대학원생이었어요. 그래서 뭐 컨퍼런스 같은 데를 갔다고 하나? 뭐 정확히 어딜 갔는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회사의 뭐 관계자들이 온 그런 자리에 갔다가 어떤 CEO 분을 만난 거예요. 그 CEO 분이 제가 다녔던 회사의 CEO 분이신데 그분이 딱 마침 회사에 디자이너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제 친구가 저랑 같은 디자인과이기도 하고 뭐 주변에 아는 디자인 전공한 친구 없니?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. 근데 그 회사가 친구가 들어보니까 되게 저랑 잘 맞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. 뭐 언어를 제가 좋아하는데 그 회사도 언어와 관련된 회사였고 그리고 제가 또 좋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영어를 사용하는 환경이었어요. 그 회사가 그 CTO 분이라고 공동 CEO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호주 분이셨어요. 그래서 공용어가 영어였습니다. 회사에서 다 같이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라는 점도 저는 좀 영어 연습도 되고 좋겠다, 재밌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또 정말 큰 메리트라고 생각했던 거는 회사에서
숙소를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 회사가 저희 집으로부터 좀 멀었는데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은 숙소를 원룸 제가 혼자 지낼 수 있는 방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듣고 저는 안 가볼 이유가 없는데라고 그때 딱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그때까지는 제가 혼자 살아본 경험이 없었고 저희 부모님이 또 되게 프리한 스타일은 아니셔서 좀 엄격한 편이었거든요. 뭐 자유롭게 놀지 못하고 여행 같은 것도 좀 자유롭게 가지 못하고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혼자 좀 살아보고 싶다는 게 되게 컸어요. 근데 좀 계기가 없었던 거죠. 근데 이렇게 제가 돈을 내지도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 그 회사에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다 해서 회사에 가서 그 CEO 분이랑 CTO 분이랑 제가 그동안 했던 작업물들 이런 거 보여드리면서 회사 출근하세요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죠. 그렇게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스타트업 그리고 회사에 다니게 됩니다. 그게 2021년 6월쯤이었던 것 같아요. 그때 제가 처음 회사를 입사했고 지금부터는 그 회사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제가 다녔던 그 회사에서의 경험. 일단 들어가고 처음 1년 동안은 너무너무너무너무 재밌었어요.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았어요. 회사라고 하면은 되게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회사원들 있잖아요. 항상 이렇게 정장 입고 되게 우울한 그 표정으로 맨날 지하철 타고 출근하고 이런 회사원들. 막 하루하루 재미없고 억지로 다니는 그런 회사원들을 생각했는데 직접 다녀보니까 일도 너무 재밌고 그리고 저는 그 숙소가 회사 바로 위에 층이었어요. 그래서 출퇴근 이런 것도 힘들지도 않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. 힘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. 그리고 저희는 또 그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그 상하 관계, 뭐 상사, 그리고 부하 직원 이 관계가 좀 엄격하지도 않았어요. 사람들끼리도 그냥 뭐 이름으로 불렀거든요. 영어 이름으로 부르면서 좀 편하게 지내는 편이었어서 큰 어려운 점 없이 즐겁게 다녔습니다. 그리고 또 저는 그때 회사 상황이 어땠냐면 원래 그 회사에 엄청 경력이 많은 디자이너 분이 한 분 계셨어요. 한 분만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되면서 그분의 자리를 대신할 채워줄 디자이너가 필요했던 거예요. 근데 그렇게 경력이 많은 디자이너를 스타트업에서 뽑기가 좀 어려우니까 대신에 학생들 막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좀 뭐라고 하죠? 사회초년생들을 신입을 뽑아서 교육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던 참이었던 거죠. 그리고 신입 2명을 뽑았어요. 그 경력자 1명을 대신할 신입 2명. 그래서 저랑 다른 디자이너 언니분이 계셨거든요. 그분이랑 같이 일을 했었고 저희는 그 원래 계셨던 분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코칭을 받으면서 배워가면서 일을 했단 말이죠.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좋았어요. 회사를 갔는데 일도 하면서 내가 배울 수도 있어. 이런 것도 저는 재밌게 했던 요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. 그렇게 저는 회사의 전체적인 UI, UX 그리고 마케팅 디자인 같은 것도 했었고 뭐 SNS 카드 뉴스 이런 것도 만들었고 그냥 회사에 있는 전체적인 디자인 일은 거의 다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배운 것도 많았고 혼자 하면서 늘었던 것도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. 사람들도 너무 좋았고 제가 처음에 회사 들어갔을 때는 한 10명 정도 있었거든요. 근데 다 너무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였어요. 우리 회사 한번 잘 살려보자 화이팅 이런 분위기로 다들 일을 하고 있었어서 저도 즐겁게 일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그 디자인 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. 좀 궁금해 하셨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서 제가 다양한 디자인을 경험해보고 느낀 점이라고 할까? 디자인을 일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말?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거든요. 근데 디자인이라는 거는
뭐 UI, UX도 그렇고 제품 디자인도 그렇고 영상 디자인도 그렇고 다 가장 중요한 스킬이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그 감각인 것 같아요. 감이 좋아야 돼요. 어떤 예쁜 걸 알아보는 감도 되게 중요하고,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고 그걸 조금씩 예쁘게 다듬어내는 그런 감도 중요해요. 그래서 저도 많은 그 다른 디자이너 분들을 봤지만 한 가지 디자인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. 그래서 뭐 UI, UX 하시면서 영상 디자인도 같이 한다거나 아니면 뭐 굿즈 아니면 그래픽 디자인 이런 것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좀 감이 좋아야 그 실력을 인정받고, 그리고 좀 훌륭한 디자이너로 이제 점점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감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를 저도 생각을 많이 해보고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, 대학교 때 진짜 많이 들었던 말이거든요. 뭐냐면 많이 보라고 그러세요. 교수님들도 그렇고 다른 선배 디자이너 분들도 그렇고 디자인 잘하려면 많이 봐야 돼 라고 하시는데,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좋은 그 UI, UX 디자인을 하려면 엄청 많은 어플도 써보고 웹사이트도 써보고 잘 되어 있는 디자인도 좀 공부하고, 왜 이 사이트는 잘 되어 있다고 느낄까? 그런 거를 분석도 해보고, 또 이 웹사이트 UI, UX 디자인에서 좀 유명한 사람은 누가 있는지,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그런 거를 많이 보다 보면은 그 사람 것들을 좀 따라해 보면서 내 실력이 늘기도 하고,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 둘씩 해보다 보면은 나의 것이 되잖아요.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, 그리고 나만의 스타일을 조금씩 넣다 보면은 그 감도 늘게 되고, 디자인 실력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이 봐야 되는데, 저는 이 제품 디자인도 그렇고 UI, UX 디자인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안 봤어요. 그래서 뭐 잘하는 UI, UX 디자이너가 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. 제가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. 대신에 저는 이 영상 만드는 거에 좀 흥미가 많아서 영상 디자인이나 영상 만드시는 분, 그리고 뭐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본 편이죠. 그러면서 그 영상 감각 이런 것들을 좀 키우고 있는데, UI, UX 디자이너로 뭐 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한테 저의 짧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드리자면, 많이 보고, 그리고 많이 따라해 보고, 그리고 나만의 포트폴리오 이런 거 잘 만들다 보면은 좋은 회사에 이렇게 이력서 넣어 보면서 좀 그 디자이너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.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제가 디자인 일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, 디자인이라는 게 영어잖아요. 디자인이잖아요. 근데 이거를 저는, 그리고 많은 한국인들은 단순히 그냥 예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. 약간 디자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 색깔 예쁘게 쓰고 인테리어처럼 좀 예쁘게 꾸미고 만들고 이런 게 디자인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디자인을 하면 할수록, 그리고 배워보면 배워볼수록 수학이더라고요, 디자인이. 그 한국어 단어로 하면은 설계에 더 가까워요.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웹사이트 한 페이지를 만드는데도 그냥 뭐 팝업 여기 놓고 예쁘게 꾸미고 색깔 뭐 빨간색 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규칙을 정해 놓더라고요.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사이즈를 정하잖아요. 그래서 이 사이즈, 그 팝업 사이즈가 뭐 20픽셀이에요. 20픽셀로 하면은 그 팝업 창 말고 다른 버튼들도 있을 거예요. 그 버튼은 15픽셀 이렇게 5의 배수로 규칙을 정해놓고 디자인을 한다던가 해야 되는 거예요. 뭐 폰트도 뭐 15픽셀로 이렇게 그 숫자 계산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. 뭐 이렇게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, 예를 들어서 팝업이 3개가 한 화면에 있는데
뭐 15픽셀, 17픽셀, 갑자기 뭐 11픽셀 이러면 그 규칙이 없는 거잖아요. 근데 5의 배수라고 하면은 뭐 15픽셀 가로, 세로는 20픽셀, 그리고 뭐 버튼은 뭐 10픽셀 이런 식으로 그 숫자 계산과 규칙들을 정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그 전체적인 완성도를 높여주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꼼꼼해야 되는 것 같아요. 디자이너 분들은 꼼꼼해야 되고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그 전체적인 완성도를 올려주니까 이런 거 잘 신경 써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면 좋겠다. 그런 거는 하면서 늘겠지만 그런 게 되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었습니다. 이렇게가 저의 디자이너였던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디자인에서 중요한 점이었습니다. 네. 그 정도가 있을 것 같고, 아무튼 저는 그 회사 1년 정도는 재밌게 다닐 수 있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2년 차쯤 되면서부터 조금 힘든 점들이 하나둘씩 발견이 됐었는데, 힘들었던 거 좀 얘기를 해봐도 될까요? 뭐 여러분들도 회사 다니시는 분들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많잖아요. 힘든 거 이야기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저도 좀 기억에 남는 힘든 거 이야기해보고 여러분들도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우선 첫 번째로 제가 힘들었던 거는 작은 규칙들을 지키는 게 전 좀 힘들었습니다. 우리가 성인이고 그리고 혼자서 이런 판단을 잘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. 근데 아무래도 회사하고 단체 생활이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기준 같은 게 다 다르다 보니까 좀 정해져 있는 규칙들이 있어요. 근데 웬만한 것들은 다 지키겠는데 제가 지키기 어려운 좀 규칙들, 좀 귀찮다라고 생각이 드는 규칙들이 있더라고요.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복장 같은 거, 옷을 입을 때 너무 편한 옷은 안 된다고 했어요. 저는 뭐 그렇게까지 편하게 입고 가지는 않아서 특별히 혼나거나 이런 경험은 없는데 저희 동료분 중에 한 분은 추리닝 바지, 트레이닝복 바지에 슬리퍼 이런 거 한번 신고 왔다가 엄청 혼나는 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아무리 스타트업 자유로운 환경이라고 해도 좀 그 나이에 따라서도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고 좀 그런 큰 회사에서 일하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큰 회사에서 가지고 있던 그 상식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쓰는 게 좀 귀찮아요, 솔직히.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MG 그건가? 저는 일만 잘하면 되거든요. 그리고 일 잘하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리고 뭐 그냥 평소에 이야기할 때 소통 잘하고 이러면 일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화려하게 입어도 안 되고 너무 또 추리하게 너무 편하게 입어도 좀 회사에 그렇게 입고 오면은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저는 옷을 특이한 옷 입거나 화려하게 입는 것도 좋아하거든요. 근데 회사에서 거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데 막 항상 그냥 평범한 옷 그리고 좀 무난한 옷 이런 것들을 사고 하는 게 좀 아까웠어요. 나는 이렇게 특별하고 막 튀고 이런 옷을 좀 돈 주고 사고 싶은데 좀 그렇게 조용한 옷들을 사는 게 회사 갈 때 입을 옷들 이런 거 사는 게 좀 아깝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를 안 꾸미게 되는 것도 있었고 이제 좀 회사 오래 다니다 보면은 화장도 안 하고 그냥 가고 이랬거든요.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냥 좀 저는 좀 꾸미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지만 약간 기분이 안 났습니다. 약간 외출할 맛이 안 났어요.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보내는 기분이 들 때가 많았어서 이런 복장 제한에 대해서 좀 귀찮네 라고 생각했던 적들이 많았고 그리고 시간적인 부분도
지켜야 할 규칙이 많죠. 출근 시간, 퇴근 시간은 뭐 당연히 지켜야 하지만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빼고는 쉬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. 근데 저도 이제 혼자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사람이 진짜 6시간 이렇게 쭉 일만 할 수는 없거든요. 중간중간 쉬어줘야 아이디어도 생각나고 그 몸 같은 것도 건강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건데 회사에서는 그 잠깐 화장실 다녀오는 거 정도만 그 편하게 다녀올 수 있고 한 번은 그 커피를 제가 사러 갔어요. 근데 뭐 커피를 사다가 이제 동료랑 같이 사러 가다 보니까 조금 이야기하다가 뭐 이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늦어진 거예요. 한 20분 정도 자리를 비웠나?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대표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. 너네 지금 어디 갔냐? 뭐 이런 식으로 저희를 찾기도 하고 만약에 그렇게 커피를 좀 오래 마시러 가면은 거기 안에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뭐 그 미팅 로그, 회의 로그로 다 정리해서 남겨놔라. 뭐 이런 규칙들이 있었어요. 그런 것들이 좀 일을 할 때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았습니다. 그냥 좀 가끔은 맨날 그렇게 쉬는 게 아니잖아요. 한번 너무 일이 안 될 때는 산책도 좀 하면서 그 머리 리프레시하고 좀 바람도 쐬고 그러고 싶은데 그런 걸 자유롭게 못하는 것도 있고 또 반대로 저는 지금 집중이 너무 잘 되는데 점심을 꼭 먹어야 돼. 점심시간에는 꼭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. 나는 1시간 더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 때도 그런 시간들에 맞춰서 좀 움직여야 되는 게 저는 좀 안 좋았어요. 저는 집중력이 좀 높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한 번 앉으면 되게 오래 집중을 해서 일을 하는 편인데 그런 리듬을 좀 제 마음대로 조절을 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다. 그 생각이 드네요. 그리고는 야근 좀 이야기해 볼까요? 야근은 종종 했었어요. 저는 그 집이 가깝기도 하고 뭐 그렇게 크게 싫지 않았어요. 야근하는 게 '아 나 지금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뭐 정해진 시간 외에 일을 더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불만이 크게 있진 않았습니다. 하지만 그런 걸 보상받지 못했어요. 야근을 했으면 야근을 한 만큼 돈을 더 준다거나 원래는 그게 맞는데 그런 게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좀 암묵적인 룰이라고 하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회사 전체 분위기가 좀 야근을 해야 된다라는 그 압박을 주는 분위기가 있었어요. 그래서 뭐 저는 듣지 못했는데 다른 직원분들은 좀 야근을 해줬으면 좋겠다.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직원분들도 계셨고 그런 게 좀 아쉽죠. 뭐 야근하는 거 회사가 바쁘면 그리고 일이 딱 집중해서 많이 필요한 시기라면 오래 하는 거는 뭐 대부분 문제 없다라고 느끼겠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다들 이제 보상 돈을 벌려고 일하는 거잖아요. 그거 외에 뭐 엄청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회사 다니시는 분들 많이 없잖아요.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주어지지 않으면 불만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야근 같은 것들은 좀 있었고요. 뭐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야근 수당, 야근하면은 돈을 더 주는 곳들도 있는 것 같아요. 많은 것 같은데 저희는 없었습니다. 좀 열정페이라는 말이 있는데 스타트업은 열정페이가 되게 있어요. 대부분의 직원들이 이 회사를 나의 회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열정을 대신 쓰는 거예요. 약간 기부 같은 거죠. 열정 기부 같은 느낌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어서 그때는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했던 것 같고 뭐 회식 같은 것도 저는 좀 괜찮았어요. 좋았어요. 뭐 그렇게
그 술을 강요하거나 이런 적은 많이 없었어 가지고 그냥 맛있는 거 사주고 하는 게 좀 좋았습니다. 그래서 뭐 그런 규칙 지키는 거 좀 힘들었고, 이제 두 번째가 끝인데 힘들었던 것 끝인데, 이제 팀으로 생활하는 거, 조직 생활이 좀 힘든 부분이 아무래도 있잖아요. 이게 제가 힘들었던 거는 이제 첫 번째가 회의가 저는 너무 싫었어요. 회의가 꼭 필요한 회의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저희 회사는 매일 아침마다 회의를 했어요.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은 딱 9시 반부터 모닝 미팅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내가 할 일 발표하고 다른 사람이 할 일 이런 거 다 듣는 그런 아침 회의를 매일매일 했고요. 그리고 위클리 미팅이라고 일주일 동안 내가 할 일도 이렇게 다 적어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런 회의들을 했는데, 저는 솔직히 이거 꼭 필요했을까? 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. 그리고 뭐 이거는 그래. 서로 어떤 일을 하는지 트래킹하는 거 중요하니까 알겠어. 근데 좀 제가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회의들에 불려갈 때가 있어요. 뭐 이것도 알아두면 좋으니까 한번 참여하세요. 뭐 이런 회의들이 있거든요. 예를 들면 저는 디자인 일 지금 바쁜데 마케팅 디자인도 가끔 하고 있으니까 마케팅 회의를 할 때 저를 부른다거나 하면은 좀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뺏기는 기분이 들 때가 있었죠. 회의를 저는 좀 싫어하는 편이었고요. 이런 거 진짜 날 왜 부르는 거야? 이런 불필요한 회의는 왜 하는 거지? 또 회의가 왜 이렇게 길어지는 거지? 이런 거. 결론이 나지 않고 큰 목적이 없는 회의들, 그런 거에 참여할 때는 좀 싫었어요. 그런 게 힘들었고, 그리고는, 단체 생활이다 보니까 밥 먹는 것도 조금 트러블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, 한국 회사들은 대부분 단체로 밥을 먹어요. 다 같이 팀 모두가 밥을 먹는 회사들도 물론 있고, 아니면 회사에서 좀 친한 동료들끼리 밥을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그래서 혼자 밥을 먹는 회사는 거의 많이 없어요.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. 근데 저는 좀 마이웨이 스타일이었거든요. 그래서 회사 동료들이랑 잘 지내긴 했는데, 뭐 따로 주말에 시간을 내서 논다거나 뭐 회사 끝나고 꼭 필요하지 않은 회식을 가진다거나, 저는 그런 거는 좀 안 하는 편이었어요. 좀 나 혼자 하고 싶은 일이 많은 편이었고,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저만의 이렇게 리듬이 좀 있는 편이었어서 가끔은 혼자 밥을 먹고 좀 자고 싶다거나, 아니면 혼자 노래 들으면서 산책하고 싶다거나, 팟캐스트 들으면서 좀 공원에 앉아 있고 싶다거나 할 때가 있는데, 그런 걸 자유롭게 하지 못했어요. 다 같이 밥을 먹으러 가야 되고, 혼자 밥을 먹고 싶다고 하면은 약간 걱정해요, 사람들이. 왜 혼자 밥을 먹어요? 같이 먹어요. 왜 외롭게 혼자 먹어요? 이런 시선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, 하지만 저는 꿋꿋하게 이제 혼자 가끔씩 제가 도시락을 싸와서 혼자 먹고 싶어요. 이렇게 혼자 먹고 나중에는 그 이미지가 굳어져서 혼자 산책하고 이러기도 했지만,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단체로 이렇게 시간을 더 많이 보내면 저랑 팀이랑 조금 멀어지는 게 없을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이런 팀으로 생활하는 거에서 밥 먹을 때도 좀 쉴 때, 이럴 때도 좀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는 이제 조금 업무적인 건데, 제가 처음 1년 동안은 진짜 이 회사는 나의 회사다, 이런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했어요. 아이디어도 집에 가서도 아이디어 생각하고, 뭐 사람들 만나면 막 물어보고, 야근도 항상 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, 이런 저의 노력들이 좀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느낀 순간들이 몇 번 있었어요. 예를 들면 뭐 한 3명이서 하는 프로젝트였는데, 그중에서 제가 좀
주도적으로 제가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저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완성한 제품이 나왔어요. 근데 그거를 어 다른 사람들은 누가 제일 많이 노력을 하고 이런 걸 모르니까 뭐 다른 사람을 칭찬한다거나 그럴 때 "아 이거 제가 했는데요." 이런 걸 그 어필을 잘 못해서 뭐야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칭찬 안 해 주지?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한 그 능력은 아무도 몰라 주네."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고, 또 반대로 제가 좀 '좋다.'라고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가져갔을 때 '이거는 정말, 정말,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.'라고 느끼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'좀 별로야.' 하면은 그 아이디어를 못하게 될 때도 당연히 있잖아요. 그럴 때도 좀 속상하고 답답하고 나는 이걸 하고 싶고 그런 것들을 맞추는 게 아무래도 좀 힘든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디자인 일을 하면서 제가 좀 많이 '이건 불공평해. 이건 좀 답답해.'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, 디자인은 그러니까 누구나 만들기는 어려운데 보는 거는 쉬워요. 뭐 영화도 그렇고 뭐 영상도 그렇고 다 그럴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컵을 만들었어요. 근데 나는 뭐 사람들이 먹는 이 입구, 컵의 입구도 이렇게 잘 계산해서 만들었고, 뭐 여기에 넣은 색깔 같은 것도 막 되게 조사를 해서 요즘 인기 있는 색깔 이런 거 다 계산을 해서 만든 건데, 어떤 사람이 보면은 이게 안 예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보면 불편할 수도 있어요.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. 이렇게 딱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. 누구는 마음에 들고 누구는 마음에 안 들어. 그런 걸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디자인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나는 엄청난 고민을 하고 뭐 이런 제품을 하나 만들어서 갔는데 별론데요? 안 예쁜데요? 하는 그런 코멘트를 받을 때마다 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. 당신이 뭘 알아? 내가 여기에 쏟은 노력들을 알아? 하면서 좀 어려웠던 것 같더라 같아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프로그래머 같은 분들은 어 잘 모르잖아요. 사람들이 딱 봐도 이 코드가 뭐가 틀렸는지 모르니까 쪼끔은 이렇게 딱 직관적으로 알 수 없을 것 같은데, 디자인은 딱 하면은 누구는 '얘 디자인 잘하네. 누구는 못하네.' 이런 게 갈리는 게 저는 좀 힘들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이런 힘든 일들이 회사를 다니고 1년 지나고 2년 차쯤부터 점점 생기더라고요. 내가 열심히 해간 것도 몰라 주고, 그리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이런 아이디어도 못 하고, 그러다 보니까 점점 '나는 이 일을 왜 하고 있는 거지?'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몰라 주고, 결국에는 내가 잘해도 뭐 내 월급이 엄청 오른다거나 이런 것도 없어. 그런데 '내가 왜 이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? 왜 나의 좋은 아이디어를 이 회사에 줘야 되지?'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. 그러면서 좀 '내가 원하는 아이디어를 혼자서 해 보고 싶다.' 하는 생각들이 들었고, 이제 그때 2년 차쯤에 이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싶다라고 결정을 내렸어요. 그래서 회사한테도 얘기를 하고 회사 반, 제가 하고 싶은 일 반 요렇게 1년 동안 했던 거거든요. 그렇게 좀 자리를 잡고 '팟캐스트를 전업으로 할 수 있겠다.'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전업 유튜버로 이제 직업을 완전히 바꿨던 건데, 어 현재 어떠냐를 이야기를 해 보면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. 100%가 최고라고 하면은 전 지금 정말 솔직히 200%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그 사람들마다 맞는 일이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. 어떤 사람은 저처럼 이런 프리랜서, 자유롭게 내가 나 자신을 컨트롤하고 혼자 나만의 일을 열심히 해 나가는 거,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, 어떤 사람은 딱 그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쉬면서 이렇게 안정적인 일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 자유롭게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집중해서 일하고
하는 게 너무 잘 맞더라고요. 저는 또 개인적으로 출퇴근이 너무 나중에 갈수록 힘들어졌던 사람이었어요. 출퇴근 뭐 물론 다들 힘들겠지만 저는 진짜 막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아침에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. 일요일 밤만 되면은 진짜 막 세상이 끝난 사람처럼 일주일 또 회사 가야 되나 하면서 너무 우울했었거든요. 근데 요즘은 그게 사라졌다는 게 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집중해서 대신 엄청 늦게 자게 되는 날도 많지만 내가 원할 때 일 시작하고 원할 때 그만하고 하는 그게 너무 좋습니다. 이거 너무 저는 잘 맞고요. 프리랜서 아니면 이렇게 자영업 혼자 나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좀 가장 불안해하는 거, 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걱정하는 거 제일 큰 게 이 직업의 불안정성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이 직업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또 돈을 안정적으로 월급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어떤 달은 많이 받고 어떤 달은 하나도 못 받고 뭐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유지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? 그런 거 좀 힘들지 않아? 라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근데 저한테는 이 불안정성이 그렇게 단점이지 않아요. 저한테는 오히려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.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이 돼요.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은 내가 일을 하면은 그만큼 돈을 더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.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고 언젠가 이렇게 만약에 수입이 좀 떨어졌다 하면은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아이디어도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게 저는 잘 맞고 좋아요. 그리고 저는 여행 다니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가서도 일을 할 수 있고 뭐 다른 지역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친구 집에 가서 일할 수도 있고 저희 부모님 집에서 고양이와 함께 일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불안한 거, 좀 이 일의 큰 단점이다 하는 것들이 많이는 없습니다. 그런 게 저한테는 단점으로 다가오진 않고 프리랜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해도 되나?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 이제 제일 저한테 요즘 힘든 점은 프리랜서로 살아갈 때 힘든 점은 가까운 사람들이 걱정할 때 가까운 사람들의 시선 이런 거를 느낄 때 좀 힘들다라고 느껴요. 예를 들면 저는 저희 부모님을 정말 정말 사랑하고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되게 많이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부모님이랑 한 번씩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제 직업을 아직까지 좀 걱정하세요. 너 일 언제까지 그렇게 프리랜서 같은 걸로 자유롭게 할 거야? 뭐 회사 지금이라도 들어갔으면 좋겠다. 이렇게 얘기하실 때도 있고 아니면 뭐 너는 그런 프리랜서로 살더라도 너의 배우자, 뭐 나중에 너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너의 배우자만은 좀 안정적인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. 좀 돈 잘 벌고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? 대기업 뭐 이런 곳에 다니는 사람이면 좋겠다.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거든요. 아니면 뭐 엄마 친구들 중에 엄마 친구 아들, 엄친아 중에 한 명이 뭐 대기업을 다니는데 그 아들과 저를 이렇게 비교를 한다거나 그럴 때 좀 속상해요, 저는. 지금 나는 너무 행복하고 좀 좋은 이야기 하고 싶고 그리고 저의 이런 노력들이나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런 미래, 저의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을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되게 미래를 같이 기대해 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나는 좀 부족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다 보니까 그럴 때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친척들도 그렇고 이렇게 제 팟캐스트를 들어주시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를 하고
뭐 다른 프리랜서가 되고 싶은데 좀 걱정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, 그런 불안을 좀 잠재워 주지 않을까 하는 그 말인데, 좀 제가 항상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그 행복한 고구마 이야기가 있어요. 이게 뭐 길게 이야기하자면 좀 너무 길어져서 그냥 그 이야기의 교훈은 이거예요. 비교하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. 그냥 내가 느끼는 행복, 내가 느끼는 재미, 이런 거에 집중을 하면은 나는 남들이 뭐라고 해도 행복한 사람으로 있을 수 있다. 이런 이야기거든요.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약간 삶의 목표, 삶의 모토처럼 가지고 가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뭐 너무나도 운이 좋게, 그리고 훌륭하신 부모님 덕분에 이렇게 부족함 없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왔고, 지금 저의 삶의 원동력이라고 하죠. 제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은 즐거움, 이고 제가 느끼는 행복이에요. 그리고 저는 제가 좀 믿고 있는 거는, 이렇게 행복해지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예를 들면 재미 아니면 즐거움이 있을 수 있죠. 내가 느끼는 즐거움은 다른 사람이 정해줄 수 없어요. 그리고 내가 즐거워하는 거랑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는 거는 당연히 달라요.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즐겁다, 안 즐겁다, 이거는 나만 정하는 거고 다른 사람이 정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. 그냥 내가 재밌다라는 그 기준이 제일 중요해요.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 아무리 저한테 프리랜서 그거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? 그리고 뭐 그렇게 밤 늦게까지 맨날 일하고 막 쉬는 날도 제대로 없고 그런 거 너무 힘들 것 같은데, 그리고 그렇게 오래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아무리 저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저는 계속해서 그냥 행복할 거예요. 왜냐면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이 즐거움일 거니까.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아무리 내 재미는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해도 이해를 하지 못하겠죠. 그리고 저한테는 이렇게 영상 만들고 팟캐스트 만들고 외국 분들이랑 같이 이야기 나누고 여행 다니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. 그래서 뭐 언젠가 저의 상황이 바뀐다, 아니면 제 주변의 상황이 바뀐다고 해도 저는 계속해서 뭐 여행하고 외국 분들과 이야기하고 외국어 배우고 영상 만들고 그렇게 해나갈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그럼 계속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거, 그리고 내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뭔지, 언제 즐거움을 느끼는 건지,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하고 거기에 행복을 찾으면서 살고 싶다는 거, 살아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좀 얘기해보고 싶었고요. 결국에는 사람마다 맞는 게 다 다른 것 같아요.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는 이제 출퇴근하는 게 잘 맞고 누구는 혼자 일하는 게 잘 맞을 거예요. 제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절대로 저처럼 이렇게 여행 가고 이러는 건 부러울 때가 있지만, 그래도 이렇게 월급이 바로바로 안 들어오고 이런 거에 되게 불안함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보다는 안정적인 거, 안전한 게 좋으니까 회사를 계속 다니는 친구들이 많고, 이제 저는 이렇게 마음 놓고 쉰 날이 거의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고는 없는데, 완전히 하루 종일 이렇게 마음 놓고 쉰 적이 거의 없는데, 저는 그렇게 출퇴근하고 막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고 내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일을 하면서 매일매일 보내는 것보다는 지금이 너무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맞는 방식은 너무 다른 것 같고, 거기에 맞게 일을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삶을 보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 팟캐스트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이제 아직 학생이신 분들은 미래에 뭘 하면 좋을지 이런 거 고민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, 또 회사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좀 요즘 만족스럽지 않다, 나는 뭐 내가 원하는 다른 일, 이런 것들을
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다양한 사람들을 좀 만나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저는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항상 마음속에 꿈이 있었어요. 나는 유튜브를 직업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.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?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혼자 생각하고 있을 때는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거든요. 근데 그러다가 제가 옛날에 알바했던 학원 원장님을 회사 다니다가 한번 그 자리를 만들어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. 근데 그때 그 원장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들어보시더니 너 유튜브 그거 해봐. 요즘 자기 일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. 너가 지금 있는 세계가 다가 아니야. 라고 해주시는 그 말씀 듣고 그 한마디에 이렇게 용기를 내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람 많이 만나서 이야기도 많이 해보고 들어보고 또 사람 만나기가 어렵다면 영상이나 요즘 미디어로도 다양한 생각들을 많이 들어볼 수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좀 접해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싫어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거기에다가 조금의 용기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리고 내가 즐거운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행복도 따라올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조금 용기를 가지면 조금 더 만족스러운 그런 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오늘은 회사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마무리는 이제 제가 프리랜서가 되다 보니까 프리랜서로의 삶까지 좀 이야기를 해봤던 것 같아요. 제가 회사를 그렇게 오래 다니지는 않았어서 좀 여러분들한테 특히나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추가로 제가 오늘 이야기한 거 외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그 질문이라면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최대한 댓글을 달아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한 거 이제 망설이지 말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렇게 1시간 동안 또 이번 에피소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 괜찮으셨나요? 재밌었을까요? 또 이번 팟캐스트 끝까지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암호 한 가지 만들어야겠죠? 이번 에피소드 암호는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뭐가 좋을까?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. 저는 그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출퇴근도 너무 힘들었고, 그리고 좀 저랑은 안 맞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 보니까 그 회사 다니시는 분들을 되게 존경해요. 뭔가 프리랜서로 일을 안 해보신 분들은 혼자서 일을 어떻게 해? 이렇게 하면서 제가 되게 대단하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반대로 그렇게 매일같이 출근하고 하기 싫은 일도 이렇게 참아가면서 하고 그리고 팀원들 재미없는 농담할 때 막 웃어줘야 되고 그런 것들 싫지만 해나가는 분들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 암호는 세상의 모든 직장인들 화이팅! 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그런 직장인들을 모두 응원하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세상의 모든 직장인들 화이팅! 이라고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. 끝까지 보신 분들은 그렇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. 가끔 화이팅, 파이팅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둘 다 똑같습니다. 그냥 원하는 거, 나한테 좀 더 예쁘게 들리는 거, 내가 좀 더 좋아하는 거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. 그렇게 암호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팟캐스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는 페이트리온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을 하고 있어요. 이 팟캐스트가 계속해서 좋은 팟캐스트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링크를 눌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. 보내주신 마음 정말 감사합니다. 그러면 저는 또 다음 팟캐스트 에피소드로 준비해 볼 거고요. 1시간 에피소드로 또 듣고 싶은 주제 있다고 하시면 그것도 남겨주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
오늘도 1시간 팟캐스트 끝까지 듣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. 여러분들도 모두 오늘 하루 힘내서 화이팅해서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. 여러분 그러면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.